안녕하세요. 여러분, 수다 금침사주가 되겠습니다. 여러분께서 공부하시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을 드리고자 이 영상을 만드는데 많은 분들이 함께 애를 쓰고 있습니다. 보시는 중간이라도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은 저희에게 큰 용기와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자, 임자년 임자월의 신의 일에 무술시에 태어난 명이 되겠습니다. 신의 일주는요, 이렇게 신의 일주는 일단은 고란살이죠. 고란살에는 여러분들이 기억나실런지 모르겠어요. 고란살에는 갑인이 있었죠. 이렇게 갑인, 이게 고란살이죠. 갑인, 을사, 정사, 신의, 무신이 고란살이 되겠습니다. 고란살이 놓게 되면, 자기 일주에 고란살을 놓게 되면 대체로 좀 외롭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신의 일주, 그러니까 이 신금 일주들은 대체로 사람이 좀 까다롭습니다. 그러니까 좀 까칠해요. 그리고 아주 디테일하고 정밀하죠. 이 사람들이. 우리가 현침살도 배웠죠. 이렇게 그 현침살은 이렇게요. 이 침처럼 바늘처럼 놓았다고 그래서 현침살이라고 그러는데, 이 갑도 현침살이 되겠죠. 그 다음에 이렇게 오도 현침살이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이렇게 미도 현침살이죠. 그러니까 사주에 이렇게 이 침처럼 놓았다고 그러면은 보통 바늘처럼 송구처럼 그 어떤 아픈 곳을 이렇게 찌른다고 그래서 굉장히 예리하고 디테일하다. 그래서 이런 분들이 그 수선집이라든가 이렇게 자르고 째고 이런 것들을 되게 잘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또 신금은 상품 중에서도 최고의 상품이고, 보석으로 얘기하면 보석 중에도 값비싼 다이아몬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상품성이 되게 좋죠. 포장이 완벽하게 끝난 상품이죠. 바로 수출해도 아무런 하자가 없는 그런 최고의 상품이 되겠습니다. 신금, 이제 미인이 있는데, 신금을 놓은 일주에다 신금을 놓은 사람들은 보통 서양 미인입니다. 이렇게. 근데 일주에다 이렇게 정화를 놓으면요, 이거는 동양 미인이 되게 됩니다. 그러니까 미인, 그죠? 이렇게 동양 미인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자신이 신금 일간이다 그러면 어떻다고요? 서양 쪽에 가까운 미인이 되고, 그 다음에 정화를 놨다 그러면 동양적인 미인, 그러니까 여백을 가진 미인이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이 사주는 지금 금생수로서 수다 금침이 되죠. 누가 봐도 수다 금침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식상이 많게 되면은요, 일단 사람이 재주가 많습니다. 그 재주가 되는 그 말이라든가 행동이라든가 표현이라든가 자기의 어떤 그 기술성도 되는 거죠. 손재주도 되지 않습니까? 이 식상은 자기가 나가는 진로, 방향도 됩니다. 우리가 인수별이 있고, 그 다음에 관성이 있고, 재성이 있고, 그리고 식상이 있고, 비겁이 있는데요. 그 하나의 어떤 인성이다, 관상, 한 200개씩 뜻이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어떻게 그걸 다 일일이 외워서 우리가 사주를 푸느냐고요. 가장 핵심이 되는 그런 것만 좀 기억하기도 사실 어려운데, 이렇게 식상이 많은 사람들의 특징이 뭐라고요? 일단 말을 잘해요. 그리고 오지랖이 넓어요. 예? 그리고 식상이 많은 사람은 어때요? 자기 일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남의 일에 나서기를 좋아합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을 오지랖이 높다고 그러잖아요. 행동, 그리고 말, 어떤 그 표현, 어떤 지식, 어떤 자기 꾀, 그것 때문에, 오히려 그것 때문에 자기가 자기 꾀에 빠지게 되는 게 이 식상이 많은 사주가 됩니다. 여명에서는 식상이 또 자식도 되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이 사람들은 자가당착, 그러니까 스스로 그 말이나 그런 자기 꾀가 자가당착으로서 자기의 손발을 묶는 결과를 초래한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지금 무술을 이렇게 시주에다가요, 여기가 시주가 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이렇게 시주에다 이거 뭘 놨습니까?
무술, 토생금 엄마를 놨죠. 그죠? 토생금 엄마를 놨습니다. 그래서 이 무술 엄마가 이 깊은 그 물속에서 건져내서 신금을 살려내고 있다, 이렇게 보여지죠. 여러분도 그게 보일 겁니다. 자, 수다 금침이 돼 있잖아요. 많은 물속에 금이 가라앉아 있고 이 생명을 건져주는 게 토생금으로서, 그죠? 매금이 안 되게 건져내고 있다고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이 엄마가 이 신금을 갖다 건져내고 있는 공인데, 실제로요, 이 신금이 있고 이렇게 경금 있지 않습니까? 천간에. 자, 이 신금과 경금은 다릅니다. 이거는 가공되지 않는 금이고 얘는 가공된 금이에요. 그러니까 얘는 거치기 전 고철이고요, 야적장에 쌓여 있는 고철이고, 얘는요 이미 그 불맛을 봐가지고 새로운 용도로 변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죠? 그래서 같은 이 금생수를 하더라고요. 이거랑 수를 해요. 이렇게 금생수를 하잖아요. 이거에 신금이 내리면 유금이 되죠. 그러면 유금은 장성살에 해당합니다. 그죠? 좌오묘기가 장성살이니까요. 장성살은 신금은 원래 금생수 안 합니다. 왕이 신한테 아쉬운 소리 안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경금은 금생수를 잘해요. 예? 굉장히 잘한다고요. 근데 신금은 얘는 내려오면 뭐예요? 이 신금이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금생수를 엄청 그리고 이 속에 임수가 장성되죠. 신금에서 임수가 장생되잖아요. 장생이 뭡니까? 이렇게 끊임없이 솟아난다는 거 아닙니까? 만들어낸다는 뜻이잖아요. 근데 유금은 이게 왕이기 때문에 실제로 금생수를 한다 치더라도요, 아주 미약하다는 거예요. 근데 이 신금은요, 토를 싫어해요. 토. 왜 토를 싫어할까요? 토는 무토가 있고 이렇게 기토가 있지 않습니까? 이 무토를 싫어해죠. 왜? 매금되니까요. 그러면 이 무토나 기토가 신금한테는 어머니가 되죠. 그렇죠? 공부가 되지 않습니까? 인수는 공부니까요. 자기의 가방끈이잖아요. 그렇죠? 이거를 극혐한다는 겁니다. 매금되기 때문에. 차라리 토생금 이게 낫죠. 그렇죠? 그래서 경금은 상관없어요. 토생금을 잘 봐도 상관없는데 이 신금은 그 정도로 싫어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왕은 남한테 도움을 받아도 어때요? 도움 받았다, 그래서 고맙다, 이렇게 표현합니까? 잘 안 하죠. 그죠? 그리고 남한테 지적받는 걸 굉장히 싫어하죠. 자, 여기서 신금이 아무튼 이 무토, 무술 엄마가 깊은 물에서 한강에서 건져주고 있다,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이 사주는 그럼 언제 운이 필까요? 이 사주는 도대체 언제 운이 오느냐는 얘기죠. 일단 보세요. 화대운이 와야 되겠죠. 이 화대운이 와야 된다. 이렇게요. 화대운이 들어와야 이 꽁꽁 언물 11월달, 10월달, 그죠? 이것도 지금 9월달이죠. 그러면 이 사주가 굉장히 냉한 사주잖아요. 그래서 화가 왔을 때 비로소 이 사주는 발복한다고 보여집니다. 근데 어느 때는 화가 오면 좋고 어느 때는 또 화가 오면 안 좋냐,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건 여러분들이 사주를 많이 풀어봐야 돼요. 여기가 예를 들어서 꽁꽁 얼었다 그러면 여기가 화가 들어와서는 이 사주가 망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 술토가요, 이 술토가 어느 정도 조우를 해결해 주고 있기 때문에 화가 들어오면 여기가 그러니까 음양 조화가 맞는다. 그러니까 천간과, 그러니까 상체와 하체가 상생한다, 이렇게, 그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이 사람은 지금 보면은 수입은 두 개죠. 토가 두 개잖아요. 토생금, 수입은 두 개고, 식상, 그죠? 식상은 금생수, 나가는 거는 5개가 됩니다. 그러니까 버는 것보다도 쓰는 게 더 많은 거죠, 이 사주가. 그렇죠? 그러니까 어때요? 수입은 적고 지출이 많아서 아껴 쓰고 살아야 되는데, 식상이 많은 사주는 일단 질러놓고 본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우리가 식신이 있고 상관이 있죠. 이렇게 식신이 있고 이렇게 상관이 있지 않습니까? 식신과 상관은 행동이 다릅니다.
식신은 만약에 소처럼 일을 한다, 꾸준하게 본다면요, 상관은요 머리를 쓰게 되고, 그죠? 뭔가 혁신과 개혁의 아이콘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식상이 발달한 명들은 대체로요, 남의 일에 나서기를 좋아하고, 또 이 사람들은 뭔가 이렇게 군중을 선동하고요, 그 데모를 한다면 맨 앞장에 서가지고 으쌰으쌰 하는데 1등입니다. 그리고 야당성 성향이 굉장히 강합니다. 이거는 정부 여당이 아니고 야당 기질이 세다. 그래서 식신은요, 말을 하다가도요 이렇게 자존심 상하면 입을 다물어요. 상관은요, 말을 하다가 자기 그 어떤 말을 막지 않습니까? 그러면 자기가 이길 때까지, 자기 의견을 관철시킬 때까지 말하는 게 상관이 됩니다. 여러분들이 식신과 상관의 차이를 그 주위에서 느껴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그게 왜 그냥 말 많은 사람들 있잖아요. 말이 많은 사람들. 그래서 이 토라는 인성이 없는 사람들은 그 브레이크가 없는 겁니다. 상관이라는, 식신이라는 그 아우토반을 달리고 있는 건데, 이 토가 없다, 자기 사주에, 그럼 인성이 없는 겁니다. 그럼 브레이크가 없다고 생각하면 돼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말을 해놓고 자기가 어떤 말을 했는지 모르는 거예요. 한마디로 여기서 두서가 없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일단 이게 자월이죠. 11월, 그 다음에 10월, 그죠? 이렇게 차가운 물로 이 신금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춥죠. 여기서 신금은 누구예요? 이거 신금. 여기서 신금이 본인이잖아요. 자신. 이렇게 본인 자신이 이렇게 냉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차게 자기 몸이 이렇게 돼 있으면은 이 금수 냉한이라고 하는데요. 자율신경, 그렇죠? 자율신경이 말을 안 듣고 좀 마비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사주 구조가 이렇게 짜이게 되면은요,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텔레파시가 방출이 되지 않기 때문에 대인관계가 좀 어렵습니다. 대인관계가 어렵고, 이게 만약에 남자라면 여기서 목이, 이 사람 금극목 이게 처가 되고 자기 돈이 되지 않습니까? 자기 아버지도 되죠, 그죠? 그럼 어떻게 돼요? 수다 목보가 되고, 이 많은 이 물로 인해서 관성이라는 자기 자식도 불이 가물가물 꺼져가는 형국이 되겠습니다. 자, 이 사람은 지금 술에 어쨌거나 천문을 놨네요, 그죠? 우리가 천문을 배웠죠. 천문을 배웠는데, 이 천문은 술해가 되죠. 이렇게 술해가 천문이 되는데, 이게 뭐냐면 하늘에다 안테나를 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영감이 되게 발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꿈을 꾸면은요, 굉장히 명확한 꿈을 꾸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술의 천문을 놓았기 때문에, 이렇게 술의 천문을 놓았기 때문에 종교나 철학이나 특히 역학에 관심이 되게 많고요. 그리고 나이 먹어서 늦게라도 그 도학적인 거, 그런 학문을 배우게 됩니다. 또 이렇게 식상이 이렇게 사주예요. 많은 사람의 특징은, 그 특징이 뭐냐면 보통 손님에게 존칭어를 잘 쓰지 않는 게 식상 그 과다자의 하나의 특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식상이 많으면요, 이 장사하는 사람이 존칭어를 잘 쓰지 않는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왜요? 이 식상은 이 관을 갖다가 극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사주는 금수가 많죠. 이렇게 금수가 엄청 많은데, 다행히 시주에 그나마 이 시주에 그 무술, 이게 인성이죠. 인성이 있어 가지고 이 많은 물들을 제방 삼아서 그 댐으로 막아주고 있는 그런 사주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갖다가 이 사주를 댐 사주로 봐도 무방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 사람의 문제는 뭐다? 무술이 댐으로서 이 많은 금수로 이 꽉 찬, 계속해서 이 물을 만들려는 이 댐을 갖다 이렇게 막고 있는 거죠. 이게 무술이죠. 이게 무술이라는 이 댐인데, 그러면
진년이 오면 어떻게 될 거냐는 거야. 이 진년이 오면, 이 진년이 오겠죠. 세운에 이렇게 진년이 와서 이렇게 진술충을 하면 과연 어떻게 될 것이냐. 이게 관건이죠. 그래서 이렇게 진술충이 되게 되면은, 그렇죠? 이렇게 진술충이 되게 되면은 이 댐이 무너진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러면 이 진술충은 바로 어머니인데 이때 어머니가 돌아가기가 쉽다는 거죠. 그러면 이 많은 물을 가두고 있던 이 댐이 무너짐으로써 이 물들은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참 어찌 해야 될지 표현하기가 참담한 마음이 듭니다. 아무튼 이렇게 식상이 많게 되면 좋은 점도 있습니다. 식상이 이렇게 많게 되면요, 식신생재를 잘하게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돈 버는 데는 또 기저가 되겠죠. 그죠? 근데 만약에 재가 없으면 어떻게 하냐는 거예요. 무재사주. 자, 식상은 많은데 재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요, 일은 많은데 소득은 적다고 보는 겁니다. 그죠? 예. 사주는요, 한 가지가 한 200가지 뜻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일일이 어떻게 200가지를 다 외웁니까? 하지만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면서 느끼는 건 이렇게 별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예? 여기에 비겁이 있는데 이 비겁이라고 하는 건 이걸 생해죠. 그럼 목으로 본다면 목생화, 화생토, 이렇게 토생금, 금생수가 될 거 아닙니까? 목이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목생화를 하게 돼요. 그럼 목생화를 받은 화는 화생토를 하게 되고, 이 화생토 받은 건 토생금을 하게 되고 금생수를 하고 수생목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이거는 진리입니다. 영원히 변하지 않는 진리죠. 그런데 얘네들이 이렇게 생만 하고 돌아가냐, 생생불교만 하고 돌아가냐, 그게 아니죠. 목은요, 목국토를 하게 되죠. 목은요, 토를 싸대고를 때린다는 얘기입니다. 목은 토를 관리하게 된다는 거예요. 목은 토를 핸들링 한다는 얘기죠. 그럼 목 입장에서는 토가 자기 와이프잖아요. 자기 돈이잖아요. 그러니까 목이 이 토를 관리한다는 얘기가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토가 여자라면 목한테 적당한 극제를 받는 걸 좋아하는 겁니다. 그죠? 이 갈바, 이 사람의 나갈 바, 그죠? 이 나갈 바를 이 목이 어느 정도는 제시해 준다는 거예요. 당신은 오늘 뭐 해놔? 이런 거죠. 그때 이 사람이 그걸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자는 적당한, 그죠? 적당한, 여기서 보면 적당한 어떤 그 관제, 어떤 컨트롤 받는 걸 좋아한다. 그러면 얘가 만약에 목국토에 있어요. 발로 찼다고요. 그러면 이 분풀을 누구한테 한다고요? 토는요, 토국수를 하게 됩니다. 그렇죠? 수를 갖다가 괴롭힌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왜? 내가 맞았으니까 여기 갖다 분풀하는 거야. 그럼 분풀이 받은 수는요, 수국화를 하게 되는 거죠. 그렇죠? 우리가 불이 나면 소방수를 부르는 거하고 똑같은 겁니다. 그러면 화를, 얘는 이 화풀이를 어디에? 금에다 하는 거죠. 이렇게 금에다 화극금을 한다는 얘기예요. 그죠? 그 다음에 얘는요, 금극목을 치는 겁니다. 그죠? 자, 그러면 목이 과하게 토를 갖다 극제한다고 가정해봐요. 예. 그러면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죠. 목이 토를 갖다, 목이 한 개만 있고 토가 많다면 이 목이 이 토를 컨트롤할 수 없는 거죠. 반대로 토가 목을 갖다가 말을 시키게 하고 행동을 하게 하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 목이 이 토를 관리할 때 심하게 되면 이 금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지 금극목을 받아서 멈춘다는 거죠. 그리고 얘가 강하면 목생화로 이게 순환상생이고 이게 생극재화의 원리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목생화, 화생토, 토생, 금생, 수생목, 목국토, 토국수, 수국과 화금, 금극목, 이것만 완벽하게 알아도 사주의 50%는 깨쳤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네. 자, 여러분 감사합니다.